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역상곡선 함수의 적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역함수의 종류별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미분이 아니고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상곡선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쌍곡선 함수의 이제 역함수를 역상곡선 함수라고 하게 되고, 일단 우리가 기본 꼴인 이제 하이퍼블릭 sin x와 하이퍼블릭 코사인 x에 대한 이제 역함수는 우리가 그 미분법에서 이제 역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y 이꼬르 x라고 하는 이 직선의 이제 대칭으로 그리게 되면 우리가 그 그래프가 바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역함수를 그릴 때는 어떤 이제 구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이퍼블릭 sin x에 대한 역함수 이제 그 인버스 하이퍼블릭 sin x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이퍼블릭 사인에 대한 그래프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그래프를 이 y 이꼬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그 대칭으로 이제 그려주면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인버스 하이퍼블릭 사인 x 혹은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간을 우리가 이제 0보다 클 때에서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우함수가 되면 이제 대칭 형상은 우리가 역함수를 그릴 때는 이제 구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구간이 이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이 y 이꼬르 x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의 이제 대칭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래프이고, 특히 이제 1부터, 즉 이제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만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 값은 이제 양수인 구간인, 즉 이제 1, 4분면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크 시컨트 x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와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 그리고 인버스 그 코시컨트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이제 90도를 회전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그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인버스 함수를 계산을 할 때 이제 구간을 통해서 이제 정적분이 가능한 건지 이제 값이 없는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블릭 함수에 대한 그 항등식과 그리고 미분 적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밖에 없고, 일단 그 시컨트에 대한, 즉 이제 하이퍼블릭 다시 이제 아크 하이퍼블릭 시컨트 x는 이제 인버스 하이퍼블릭 코사인 x분의 1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동일하게 이제 코시컨트 x는 이제 사인 x분의 1 그리고 코탄젠트 x는 이제 탄젠트 x분의 1과 같고,
이제 시계 증명은 이제 위쪽의 것만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x가 이제 그 0보다는 크고 이제 1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은 값에서 이제 그 구간 안에서 결국 이제 이 함수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먼저 우리가 시컨트 하이퍼볼릭 시컨트에 이제 들어가는 그 x 자리에 우리가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하면, 다시 우리가 하이퍼볼릭 시컨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에, 즉 이제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이제 하이퍼볼릭 인버스 하이퍼볼릭 x분의 1은 결국 우리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 변수 자리에 이제 역함수가 오게 되면 결국은 이 x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x분의 1이 되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앞서 우리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이퍼볼릭 그 시컨트의 이제 이쪽 안쪽 부분을 우리가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를 이제 대입한 것과 같게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법을 다룬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함수의 성질을 뭐 대부분은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 성질을 알아야만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미분한 것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일단 u는 어떤 이제 치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이제 이 뒤쪽 부분이 더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x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합성함수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u도 다시 또 미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du dx가 더 곱해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u도, u는 이제 u제곱 마이너스 이제 루트 u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게 되고, 1분의 1이 아니고 이제 u제곱 마이너스 루트 u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게 되고, 이때 당연히 이제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u는 이제 1보다 이제 큰 값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탄젠트는 우리가 아크 탄젠트와 비슷하게 이제 1-u 제곱분의 1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u의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1보다 크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고, 그리고 코탄젠트는 이제 탄젠트와 동일한데, 일단 식만 보면 왜 동일한데 이렇게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래프를 먼저 이제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프 상에서 절대값 u가 1보다 커야 이제 아크 하이퍼볼릭 코탄젠트가 정의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 아크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이제 u 곱하기 루트 1-u 제곱분의 1 du dx가 되게 되고, 이때도 u는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크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u를 미분을 한 것은 이제 절대값 u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u 제곱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제 du dx가 되고, 이때 이제 u는 이제 절대값 u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제 u는 이제 0인 값에서는 이제 정의가 안 되므로 이제 다음에 조건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쌍곡선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쌍곡선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구간을 정해서 이제 역함수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으로 넘어와서, 일단 이제 이 적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미분의 관계 식에 의해서 이제 유도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자체를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값들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루트 a제곱 플러스 u제곱분의 1을 이제 1의 부정적분의 값은 다음에 이제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a분의 u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는 이제 그 0보다 큰 값에서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트 u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의 이제 부정적분의 값은 이제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a분의 u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는 u보다는 작고 이제 0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이제 a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du는 먼저 이제 u제곱이 a제곱보다 작을 때는 이제 a분의 1의 그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 a분의 u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이제 u제곱이 a제곱보다 클 때는 이제 아크 코탄젠트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a분의 u 플러스 c가 되고, 일단 공식들이 조금 이런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루트 뭐 a 제곱 이제 이러한 제곱으로 된 꼴은 우리가 또 이제 삼각 치환법이라고 하는 또 적분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꼴을 다 또 삼각 치환법으로 또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또 삼각 치환법을 다루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공식들을 보면 이제 조금 더 그 공식을 암기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u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du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의 이제 하이퍼블릭 아크 하이퍼블릭 시컨트 a분의 u 플러스 c이고, 이때는 이제 조건이 이제 u가 a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제 0보다는 커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u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u제곱분의 1 du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 그 아크 하이퍼블릭 코시컨트 절대값 a분의 u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이때 u는 이제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a는 0보다 큰 값일 때 이 적분이 그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역쌍곡선 함수의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 안쪽에 들어오는 이제 비적분 함수가 되는지를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해서 이제 만든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x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a분의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a분의 x가 되게 되므로, 이제 물론 이제 플러스 c라고 하는 지금 적분 상수가 모두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플러스 c를 이제 모두 붙여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생략이 되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온다 해서, 특히 우리가 또 그 하이퍼볼릭 아크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또 두 개의 구간에 따라서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또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또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 a분의 x dx는 이제 x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 a분의 x 플러스 이제 2분의 a ln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일단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함수의 이제 부정적분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모든 함수가 이제 다 이러한 식으로 또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미분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일단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을 이제 미분을 해봄으로써 이제 이러한 함수들의 그 부정적분에 대한 이제 공식들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나만 유도를 한번 해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아크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에 대한 이제 부정적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과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과식에서 현재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제 검증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구간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과 0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먼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되게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일단 이제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벗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구간 상에서는 이제 절대값 x는 x가 되게 되므로, 먼저 이제 결과식에서 이제 결국 이 절대값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x분의 x는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x 하이퍼볼릭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플러스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이제 미분한 것과 같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미분을 했을 때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x 코시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곱의 미분에 의해서 먼저 이제 x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먼저 이제 x를 미분하면 1이고, 이제 그 뒤에 거는 그대로 오면 그 하이퍼볼릭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가 되게 되고, 일단 지금 x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제 x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x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하이퍼볼릭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한 값은 이제 마이너스 그 절대값 x분의 1에 곱하기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인데, 이때 이제 절대값 x에서 우리가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가 또 약분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이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인버스 그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한 것은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소구가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가 되게 되므로, 일단 이 구간에서는 그 미분한 값이 이제 이 값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나올 것이고, 다시 이제 x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x가 되게 됨에 의해서 결국 x 곱하기 x분의 1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은 1이 되게 되어서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게 되고, 뒷부분은 우리가 다시 이제 원래 꼴에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이제 마이너스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 부분을 미분한 것은 이 값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됨에 의해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의 부정적분의 값은 다음의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4x 제곱 분의 2를 이제 0부터 1까지 구간까지의 이제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다룬 함수의 꼴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a제곱 플러스 u제곱의 꼴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일단 뒷부분은 우리가 2x의 제곱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 앞부분은 이제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2x를 u로 치환을 하면 이제 du는 2dx가 되게 되고, 다행히 이제 분자가 2d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du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a제곱 플러스 u제곱분의 1의 이제 부정적분의 값은 이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a분의 u 플러스 c이고, 따라서 이제 a와 u 자리에 원래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에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간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x에 1을 대입을 한 것은 이제 다음에 값이고,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다항함수와는 다르게 이제 사인이나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이 아니고 이제 삼각함수나 쌍곡선 함수는 이제 0에 대한 값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0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국 이제 0이 들어간 값은 이제 이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앞부분만 남게 되고,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약 0.98665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